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신금일간이 그토록 좋아하는 십천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임수를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월간이 될지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금일간이 임수를 만난 도세주옥을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비부명리, 청간론 비결, 자연의 실상인 신금이 임수를 만난 도세주옥, 신금일간이 임수를 만나면 상관으로 부녀지간이요 모자지간과 같은데, 일반론에서 상관은 흉하다고 그러는데 관사를 제어하기 때문에 흉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잘못된 것이 많다 그래요. 즉 예를 들어서 을목의 병화상관이나 신금일간의 임수상관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볼까요? 일반론에서 잘못된 것이 많다. 많은 그 이유는 뭐냐면 신금일간의 임수를 만나면, 그리고 병화를 만났다면 이것을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 상관 경관이다, 아주 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을목일간이 병화상관을 만나고 경금을 만나면 또한 이때도 마찬가지죠. 상관경관으로 상당히 흉하다. 스스로 네 밥그릇 모두 다 깨는 형국으로 아주 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도 상관경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잘못된 것이다 그래요. 이것은 매우 좋은 조합이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신금도 임수를 좋아하고 임수도 병화를 좋아하고 병화도 임수를 좋아하는 수화상조이고, 또한 이 병화도 신금을 좋아하고 신금도 병화를 좋아하고, 전체가 어디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격국인데 상관경관이 되었다고 함부로 주댕이 늘리는 여인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잘못되었다 그래요. 이것이 십신론의 함정에 빠져버려서 그렇다 그래요. 글자 대 글자의 조합을 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자, 그 다음, 을목도 경금을 좋아하고 경금도 을목을 좋아하고, 을목이 병화를 좋아하고 병화도 을목을 좋아하고, 그렇게 간목보다는 썩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아한다. 이 병화의 을목은 화려한 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화려한 꽃에 이 자기로 인해서 화려한 꽃이 되었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리고 이 병화에서는 경금을 만났다. 약간의 서로 간에 하나는 태양이요 하나는 달로 이질적인 기운이 되어서 조금은 문제가 되기는 되지만,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을목이 싫어하는 정화가 있고 정화가 또는 좋아하는 경금, 경금이 좋아하는 정화. 그런데 이 을목은 또한 정화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장단점은 다 각각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이 병화, 을목이 좋아하는 이 병화 상관이 경금을 억제를 해서 밝고 화려한 대낮에 경금 무쇠를 너의 쓰임은 이런 것이다 하고 그것을 밝혀 알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이것을 상관경관이라고 보면은 안 된다 그래요. 진짜 무서운 것은 이 을목의 인수 어머니가 되는 개수가 투출을 한 거. 그래서 이 개수가 병화를 흑운 차이를 하는 도식하는 이 상태가 정말 흉한 것이지. 그래서 이 을목일간은 개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언제 병정화를 도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여름에 태어나고 화토가 강했을 때만 개수를 쓴다 그래요, 주권이. 그래서 이 을목한테 개수가 아닌 임수가 있어도 매우 반갑다. 그리고 경금병화로 이어지면 상당히 경금 달빛을 반사시키는 임수요, 병화태양을 반사시키는 임수요, 을목은 꽃이 되기 때문에 이 산정호수에 을목이 연꽃이 화려하게 피어서 태양이 밝게 빛나고, 거기에는
귀암 괴석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있는 광경이다. 여기에서 제일 신금일간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토다 그래요. 이렇게. 이 개수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다만 이 병화가 있을 때 개수가 있으면은 흑운 차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식관에, 그러니까 정확한, 이것을 이렇게 본다면 이 신금일간이 개수를 만나서, 신금일간의 개수는 식신이죠. 식신과 이 정과는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그러죠. 식신도 좋은 성분이고 정관도 좋은 성분이니까. 그러나 이 개수가 도식작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때가 진정 겁나고 위험한, 나의 나타남이 내 남편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흉하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이 신금이 계수를 만나서 무에 무덕하지만 이 계수가 나의 남편을, 나의 직업을, 또는 나의 자식을 완전히 빛을 못 보게 태양에 구름 가린 듯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큰 진정한 도식으로 나타나서 식관 대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식관 대립이 무서운 것이지 진정한 임수와 병화가 이렇게 만난 것은 상관경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필자가 목이 아프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십신론에 허무한 이상한 단어들의 현혹이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십신 성분에 대한 이 부분도 모르면서 함부로 이러니까 안 좋다, 약하다 등등 얘기를 하지를 말라. 꼭 이해를 갖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일게요. 이 병화 일간이 임수를 만나면 진정한 수화상조에 해당이 된다. 수화상조인데 서로 간에 비춘다 그래요. 서로상에 빛을 줘. 수화가 서로가 비춘다, 밝게 비춘다, 그러한 뜻이 되는데, 임수는 병화로 인해서 따스함을 얻고, 따스함을 얻은 임수는 그 따스한 물로 목기를 성장시키고 목기는 병화를 생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일거양득으로 수화상조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잘 인제 사주를 이렇게 해서 많이 본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묘하게도 병화일간에서 임수일간에 해당이 되는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인연법에서. 그리고 또한 임수일간에서는 여기에서도 이 병화를 자기에게 따뜻한 물이 되도록 해주는 병화, 연에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인연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신금일간이 임수를 만나면 상관으로 부녀지간이요 모자지간과 같다. 그런데 신금일간은 십천간 중에서 어느 천간보다 더 임수를 사랑하여 임수 없이는 못 사는 특징이 있다. 즉 을목일간은 좋아하는 천간이 병화가 첫째예요. 신금일간은 좋아하는 특징이 임수가 첫째다 그래요. 그래서 자연법을 설명하는 난강망이나 궁통보감이란 고서에서도 신금일간이 임수, 이 부분이 인용된 것이 1년 12달 신금에서는 임수가 필요하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처럼 신금과 임수는 서로 떨어지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금은 완성된 보석이므로 선천의 시작에서 신금까지 와서 이미 완성을 이루었으므로 신금 보석으로 완성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임수에게 전이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다음 선천의 토대가 되어 끊임없는 윤회가 이루어지고, 그리야만 우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신금이 임수를 만나면 지능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더욱 총명하여 내사가 순조롭게 변하게 된다. 그래서 신금은 최고로 좋아하는
십천간 중에 이임수를 제1번으로 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신금이 이임수를 만난 그러한 사주는 요령이 좋고 능력이 많다고 그래요. 다른 저기보다. 그래서 이 신금 보석은 맑은 물의 보석을 깨끗이 씻어주는 형상이 되므로 이임수를 가장 기뻐한다. 신금은 맑은 물에 집착하는 성향이 너무 강하여 항상 금수, 쌍청하기를 원하게 되는데 경금이 정화에 집착하는 성분이라면 신금은 임수에 집착하는 성분이 되는데 특히 여명은 남편보다 자식에 더 집착하는데 혹 부부 이별을 해도 자식들은 자기가 키우길 원하는 천간이 신금이 아마 십천간 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겠지만 경금, 신금, 임수, 계수는 식상이 있기를 원하는 그 기운이 다른 천간보다도 유난히 강하고 이 갑을병정 무기까지 이 천간들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 그 정도로 강하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달리 이 신금은 자식한테 집착하는 성향이 정말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수는 맑은 강물을 상징하고 신금은 보석과 서리를 상징하므로 금백수청하고 금수쌍청하여 신금 보석을 더욱 빛나도록 갈고 닦고 씻어야 한다. 그리야만 지혜 총명하고 다정다감하며 남을 가르치는 기질이 강하여 아랫사람을 잘 보살피거나 교육계 유치원에 적합하다. 신금이 이임수에게 오로지 정을 쏟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금보석이 임수를 만나면 나보다 남을 위해서 더 많이 베풀려 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명운으로 발산이 최선이다. 이때 병화가 임수와 떨어져 빛으로 작용한다면 성공하는 명운이 되는데 이때 이 부분이 신금이 임수를 만난 구조에서 이 병화가 있다면 서로 수화상조가 되어서 매우 반갑지만 이때 이 임수가 생하는 인목이나 또는 묘목 또는 간목 또는 을목 이 목기 네 글자 중 한 글자가 있어야만 좋다. 더더욱 여기서 좋은 것은 신금의 목적이 간목을 낳는 목적이기 때문에 신금이 간목을 만나면 신금 자신이 간목으로 환생한 것과 같은 이 윤회계를 상징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임수는 해수와 같고 해중 간목으로 나타내는 만들어내는 신금 씨앗이 이임수한테 전이시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간목이 자기의 분신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간목이 없다면 혹 을목이라도 괜찮다. 또는 지지, 임목이나 묘목이 한 글자 있어도 괜찮다. 그래서 반드시 이임수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게 해주는 거. 이임수는 목적이 뭐예요? 그 누차 얘기를 했지만 경금, 신금, 임수, 계수는 급신이지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임수 역시 이 목기 네 글자 중에 한 글자가 있어야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혹 정화가 있더라도 빛으로 작용한다면 환상의 거풀을 이루게 되고 그러나 병화나 정화가 열기로 작용한다면 신금은 녹아서 형질 변경이 되어버리고 쓸모없는 신금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래요. 이때는. 그래서 신금은 완성수, 팔수를 상징하는데 삼수인 병화가 좌우로 형성되면 팔이 되고 팔을 둘로 나누면 사수인 정화로 변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완성된 신금 보석이 다시 선천으로 강제로 추락함을 상징하게 된다. 그래서 열기로 작용하는 병정화를 매우 꺼리는 것이다. 임수는
신금일간의 상관이 되는데, 신금이 임수로 드러나므로 임수가 만물의 생명수가 되거나 공업용수가 되거나 필요용수가 되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임수는 맑은 물로서 만물을 받아들이는 성분으로 분별심이 없다. 흙탕물이건 탁수건 빗물이건 모두가 합하여 필요용수가 되기를 원하며, 물의 사명은 만물을 생하여 화생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 임수나 계수는 내 환경 이 부분은 두 번째로 치고, 다른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변해감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임수 자신이 아무리 맑은 청정수이고 싶고 계수 또한 맑은 물이 되고 싶어도, 외부적 환경에 진술충이 되어서 산정붕괴로 산이 쓰러져 가지고 그 계곡에 흘러내리는 임수물이 된다면 이미 탁수로 변한 것이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라도 이 임수를 생하는 신금의 환경에서 환경 조건이 이 임수를 탁수 만들지 않는 조건이어야만이 모든 만인에게 필요한 물이 되기 때문에 반갑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토를 만나서 똥물을 만들어 버린다면, 이때는 이 임수가 아주 정말 똥물이 되어서 황토물이 되어서 세상에 황토물, 똥물을 먹고 자라는 만물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임수의 재물이 이미 신금의 임수가 탁수가 되어 버린다면, 임수, 이 탁수를 먹고 자란 재물은 탁기의 재물이 되기 때문에 이 임수가 선한 직업, 좋은 직업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탁수가 이미 이루어져 버리면 여기에 병화가 있어서 수화상조를 한다고 쳐도 이 황토물에 병화 빛이 반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토 한 글자로 인해서 사주 전체를 망쳐버린다, 이런 식이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금이 임수를 만났을 때는 기토가 절대적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기토 운을 만나도 흉하다. 만약에 기토 운을 만났을 때 원국에 간목이 있어서 각기 합으로 제어를 시켜준다면 그때는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또한 이 신금이 무토를 만나서 무토가 임수를 제어하는 이 상황을 이 간목이 원국에 있다면 무기토를 똑같이 다 제어를 하는 간목이 되기 때문에 신금은 청정수 맑은 물이 되고 금수 쌍청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신금일간에는 임수와 간목이 있기를 제일 첫 번째로 요구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욕심을 부린다면 병화가 있기를 요구한다 그래요.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외적, 외부적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임수를 만났다 할지라도 외적 환경이 탁기가 가득하다면 이 또한 문제가, 외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상관성분은 조모와 외조부를 상징하며 남자에게는 첩의 친어머니, 여명에게는 자식들을 상징하는데, 상관은 언변에 해당하여 언변이 신금일간의 언변이 청산유수로 말을 잘하게 되는데, 그런데 자, 또 여기에서 이 신금이 외적 환경에서 임수를 만나서 금수쌍청으로 너무 좋은데, 설령 이 신금이 젖을 먹고 자라는 무토정인을 만났다고 그래도 미월이나 또는 수로를 만나서 이 무토가 완전 조토가 되어서 임수를 막아버린다면 이미 나의 말을 잘하는 청산유수 성분이 어눌하게 변한다 그래요. 이때는 이 무토가 막아버리면.
그래서 말을 잘하지 못한다. 무조건 신금이 임수를 만났다고 해서 말을 잘하고 두뇌 총명한 것이 아니다. 전체적인 사주 구조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대체로 그러나 신금과 임수가 만나서 금수 쌍청이 형성이 되면 벌써 이미 금수 쌍청이 형성이 되었다면 신금일간이 임수를 만나서 금수 쌍청이 형성이 되었는데 무토가 사주 원국에 있어서 금수 쌍청을 막아버렸다. 그러면은 두뇌 총명하기 어려운데 이때 구조의 신이 간목을 만나서 이 간목이 무토를 제어를 해준다면 아주 기가 막힌 기이한 발복이 나타나서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이 간목이 없고 무토가 완전 조토가 되어서 막아버렸다면 이때는 금수쌍청이라고 말하기도 조금은 어렵다 그래요. 이 무토 한 글자로 인해서 또는 기토가 있어서 그 한 글자로 인해서 그래서 이 경금이나 신금은 무토나 기토, 모친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금수쌍청이 서로 간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막힘없이 언어를 구사하게 되어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절절절절절 끊임없이 언어를 구사하게 된다. 그리고 예술 성분으로 변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 신문 기자 성분, 방송국 PD 성분 이쪽에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수기 성분은 태풍과 해일, 파도를 발생시켜 주변을 폐허로 만들기도 하는데 그러므로 수기 과다해서 수다금침이 되어 버린다면 이때는 신금일간이 오히려 말을 한 것이 그것이 내 언변, 말 이게 특히 어떠한 천간이든지 식상이 과다하고 왕성하다면 이것은 남을 간섭하는 성분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되면은 수기가 과다하다면 남을 간섭을 해서 본전도 못 찾게 된다. 그래서 이 말이 씨가 되어서 잘못되게 되어서 입의 재앙의 씨앗을 달고 다니는 격이 되므로 항상 입조심을 해야 되는데 수기가 과다하다면 신금일간에 이임수는 자궁이 되고 생식기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궁 생식기가 너무 왕성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유분방한 성격이 좋기는 하지만 상관의 기질로 조상의 망신살이 되며 행동도 거칠고 서슴지 않고 겁대가리가 없어져서 왜냐하면 그 왕성한 상관이 신금의 법질서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는 성격으로 나타나서 말보다 주먹이 먼저요. 좋은 말보다 욕이 먼저 하는 그러한 스타일로 넘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상관의 왕성한 기질로 공부를 또한 잘하기도 어렵다. 잘난 척이 극대화되어서 무엇인가 이루고 하고자 하는 성분만 왕성을 하고 자기가 신약하기 때문에 끝맺음을 못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상관이 왕성하면 꼭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요. 그런데 이 상관이 왕성해도 이 간목이나 또는 임목 또는 묘목이 있어서 이것을 설기한다면 괜찮지만 이것을 설기하는 수기의 급신이지가 되어버린다면 즉 목기가 없다면 완전 안하무인 깡패의 기질로 나타나는 것이 신금일간이 되겠다 그래요.
상관은 대체적으로 외면적 성분으로 숨기고 감추는 것을 못하는 성분이다. 모든 것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상관 성분은 자신의 표현을 정제작용 없이 드러내기 때문에 비밀 업무에 관련된 일은 안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좋겠다. 또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기분파이기 때문에 매사 즉흥적이고 감상적인 낭만주의로 남에게 억압되거나 구속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자유주의자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죽음도 불사하는 고집이 센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주체 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한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명석한 두뇌와 유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두뇌 회전이 탁월한 성분이, 이것이 잘못 발현이 되어서 상관이 왕성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기성 두뇌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목기가 없는 임수의 급신이지, 그리고 임수만 왕성한 상태, 그러면은 거의 사기성 두뇌로 변화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변명을 진실인 것처럼,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말을 하며, 이 상관 성분은 을목이 병화를 만난 상관 또는 간목이 정화를 만난 상관과는 다름이 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같은 상관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상관이 아니다. 기토가 경금을 만난 상관과 신금이 임수를 만난 상관은 목욕 상관군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게 되어서 이것이 호색 음란한 성분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대체로 신금일간이 임수를 만난 금수 쌍청은 지지 신금이나 유금이 한 글자 있고 금수 쌍청이 이렇게 된 신금일간이라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죽기 전에 밥수저 놓기 전까지도 여자만 보면 껄떡대는 성향으로 나타난다. 나이가 70이든 80이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난히 정력이 강한 성분에 해당이 된다. 을목이 만난 병화 성분과는 다르다 그래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을목이 만난 병화는 A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A 범죄를 꼭 지키려고 하는데, 신금이 임수를 만난 상관은 지혜라고 하는데, 이 지혜가 과다해서 너무 왕성하고 많으면 이 지혜 작용이 현무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현무는 일육수 귀신이다. 귀신적 작용으로 남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도록 모사를 꾸미는 성분으로 나타나고, 호색 음란한 성분으로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각기 다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금이 임수를 만난 이 임수는 자궁이고 생식기이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이 신금의 목적은 목기를 키워내는, 재물을 키워내는 임무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할 것을 상징을 하며, 이 여자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할 것을, 남자나 여자나, 남자는 여자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또는 여자는 남자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서로 간에 이 이성에 대한 집착이 강한 편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병화나 정화가 무기토를 만난 상관과는 격이 다르고, 이처럼 상관이 왕성하면 이때는 간목이 있어서 상관 기운을 설기로 순화시키거나 또는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제어를 해줘야만이 좋은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상관이 왕성하게 되면, 신금이 상관에 휘둘리게 되면
범법을 자행하고 허점투성이이면서도 남의 잘못이나 제도의 모순을 보면 강렬하게 비판하고 혁신시키려는 개혁 성향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일정한 조직의 통제에 적응하기 어렵고 조직의 틀에 갇히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며 오히려 남을 설득시켜 거느리고 지배하는 보수 기질로, 이것을 이제 다시 뭐라 그러냐면 이미 이임수가 기신적 작용을 하는데 남을 설득시켜 거느리고 지배하는 성격으로 나타나면 거의 다 그 사람들 역시도 안 좋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기려는 오기와 자만심이 강하여 계획한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과학적인 파괴 본능이 발생하고 자신을 자학하기도 한다. 원래 지혜 총명, 총명 두뇌로 태어나 순간적인 응용 능력과 유기의 대처 능력이 뛰어난 것은 좋으나 거짓말로 유장하는 성분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그러므로 사기꾼, 혁명주도, 대모주동, 시민선동하는 데 탁월한 성분으로, 그러나 이 성분이 재성을 보게 되면 오로지 상관생계로 재물을 벌어들이려는 재물 욕심이 태양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 식신생계는 확실한 현찰거래, 믿을 수 있는 곳에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정법 안에 투자하고 거두어 들이는 것에 해당하므로 오래도록 유지되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상관성분은 이것은 어, 성견지명에 해당이 되어서 이 성견지명이 사람의 눈을 가릴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 이임수는 항상, 이 수기는 지혜를 상징하고 성견지명에 상징하는데, 이 성견지명이 기신적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신금의 눈을 가리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가리게 되면 이것은 가능성에 승부하는 성질로,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다, 예를 들어서 증권에 투자를 하면은 누구 말만 믿고 그냥 덥석 거기다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집어넣어 버린다. 그렇게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 또한 이 상관 성분이다. 자기 꾀에 자기가 결국엔 당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큰 욕심을 자주 부리게 되는데, 이 금수쌍청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수기심이 함께하고 또는 일확천금의 성분으로 요행수로 작용하여 부실, 불량 거래, 뒷돈거래, 어음거래, 돈놀이 등의 법질서에 어긋난 장사에 해당하는 재물을 벌어들이려는 성분으로 작용하므로, 돈을 벌 때는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나갈 때는 태풍이나 해열을 만난 것처럼 한꺼번에 모두 휩쓸려 나가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신금이 임수를 만난 금수쌍청에서는 신강신약을 불문하고 간목이나 을목, 임목이나 묘목이 있고 운에서 이제 토, 금, 운이 오면 간목이 있고 무토가 약해서 무토를 용신으로 삼아서 운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무토 대운이 온다거나 그러면은 떼돈을 벌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신금으로 태어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단단하게 압축된 물질과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최고로 강한 기질의 성분, 그것을 보석이다 그런다 그래요. 이 경금은 아무리 단단해서 강철이 된다고 그래도 이 도수로 따졌을 때 8도 이상이 넘어가지 않지만 이 신금 보석은 10도가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목적이 생기면 자신의 온 힘을 다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신금의 나타남인 임수를 만나면 오로지 임수에 대한 탐생으로 일관하는 이 신금이 되는데, 그래서 이 임수가 좋은 쪽으로 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목이나 아니면 을목이라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신금은 신경이 예민하고 정확한 것을 좋아하며 잘 포장하여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임수를 만나 도세주옥을 하고 병화로 비추어야만 신금의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게 된다. 자, 오늘은 신금이 십천간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성분인 이임수를 만난 도세주옥을 공부를 했다 그래요.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